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생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갑질을 겪는 직장인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인들은 나아질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죠.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는 쪽으로 아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지만 그냥 누더기가 돼버렸죠. 괴롭힘을 당하면 누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용주한테. 근데 고용주가 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나아지냐? 현실 세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요새는 직장 상사들 중에서도 또라이도 많지만 젊은 2030들, 신입들 중에서도 또라이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어린 신입들은 약자이고 나이가 많은 팀장이나 부장급 이상의 직장인들은 갑질하는 가해자이고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자퇴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도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으려 하고 조금이나마 손해볼 일이 생기면 절대로 손해 안 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성실하게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더 의리 있고 더 신의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다른 데로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 사람들이 되는 경우도 많죠. 반대로 또라이 같은 애가 와가지고 그 조직을 초토화시키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능력이 없는 윗사람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와서 자리를 뺏을까봐 항상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온갖 짓거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실한 건 나이가 많다고 가해자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분법적인 사고로 잣대를 대는 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해자가 되고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괴롭히고 따돌리고 업무 태만으로 윗사람을 또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그러다 보니까는 녹취하는 게 일상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 서로 상황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피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로 만들고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이제 함부로 누군가를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 믿는 사대,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다라는 건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한 조직의 성장이나 발전이나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까? 생기기 어렵죠. 아마 안 생길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거는 저렇게 갑질을 참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사람이 또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갑질하는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갑질을 하고 또 갑질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결코 그냥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욕설을 쏟아내고 업무도 안 주고 이래서 더 힘들다 이러는 거죠. 공직사회에서는 더 심하다라고 합니다. 갑질을 당하면 10명 중에 9명은 참거나 퇴사한다라는 거죠. 전면으로 맞서서 대응하는 경우가 어렵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지만 이 누더기가 되다 보니까 의미 없더라는 거죠. 노동부가 제대로 과태료 처분도 안 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안 해도 그만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신고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거꾸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이제 큰 거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데 이건 그냥 말일 뿐인 거죠. 법 자체가 누더기인데 무슨 대응이 되겠냐라는 거죠. 의미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 참 무섭습니다. 무섭다라는 건 젊은 친구들도 이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녹음할 수 있잖아요. 이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녹음해서 이제 사항들을 다 까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는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들은 녹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좀 더 그 구설수나 그 곤란한 경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이제는 더욱더 삭막해지는 거죠. 왜냐?
서로서로 믿지 못하는 거고 언제든지 이 조직이라는 게 영속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절되고 흩어지고 내일이면 안 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씁쓸하죠. 어쩌다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 요새는 SNS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소통하고 외부로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죠. 확실한 건 뭐다?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 좀 남들을 괴롭히고 갑질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제어가 돼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들은 분명히 합니다. 왜냐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렵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뭐 네가 참아야 된다 이런 말들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다 보면 나중에 이게 참지 못하는 그 어느 인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적으로 터진다라는 거죠. 그 비정상적으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가지는 거죠. 조직이 망가지거나 사람이 망가지거나 더 큰 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나아질 거란 기대가 없다. 그렇게 엉망이 되는 회사, 조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은 그냥 숨죽이고 좀비처럼 봐도 못 본 척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소극적으로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간 삶이 더 불행해지고 더 별로인 거죠. 나아질 거란 기대가 없으면 그럴 때 사람은 절망 속에 빠져 산다라는 거죠. 갑질을 하는 이들, 그들은 평생 그 대가품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런 이가 있습니다.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윗사람 뭐 40대 중반쯤 되는데 12시에 전화하고 새벽 1~2시에 전화질하고 메일 보내고 소리 지르고 주말에도 전화하고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면 그렇게 전화해도 되죠. 저는 급한 일이고 아주 시급한 일이면 전화를 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놈이 미친놈이죠. 또라이죠. 그런 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일 잘하는 걸로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뭐 남들 괴롭히고 가스라이팅 하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들이 나중에 꼭 법적인 처벌을 받고 큰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갑질하는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회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제대로 된 사회가 될 거니까요. 이상입니다.